51번 물권적 청구권. 떠오르는 키워드는 물권이 주고 물권적 청구권은 종. 그러면 기억,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옳은 지문. 니은 소유권에 기한 소임을 반환 청구권. 점유를 내놔라라고 했을 때 서쪽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즉 생각해 보십시오.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 소유자가 소임을 반환 청구권에 들어오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가지고 아직 임차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옳은 질문. 이것은 합의 해제란 말이 나왔습니다. 합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해제 조건 성취되더라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 단독행위 해제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 따라서 해제가 들어가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그렇다면은 소유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이죠.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소유권 기한 물청도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띄워볼까요? 임차권, 채권이지만 소임을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된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도 포함된다. 등기 청구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물권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 맞는 지문. 두 번째,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됩니다. 인적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양도에 채무자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된 등기청구권을 혹시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매도인의 예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옳은 지문. 세 번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서가 완성됐습니다. 결국 20년 점유가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이 소유권 이전 등기권도 즉시 소멸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점유가 상실하게 되면 상실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점유 상실과 동시에 이 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정답입니다. 틀린 지문. 기억하세요. 등기청구권이 나오게 되면 살리고 살린다. 즉 죽이지 마시고 생생생 살아있다라고 기억하시면 3번도 직관적으로 답을 찍어낼 수 있고 취득시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도. 지금 여기 2번하고 4번은 약간 다릅니다. 자, 이때는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통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매도인의 승낙, 예스, 승낙이 있어야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두시고. 다섯 번째, 자,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그럼 다시 또 점유가 승계됐으면 역시 이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 나오면요. 죽이지 마시고 살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을은 갑수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 인도받았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전 등기 마치지 않았다. 그리고 을은 다시 이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병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려드리면 갑을 등기되었고 매매했습니다. 등기 안 하고 그러면 이 을은 등기는 안 했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점유권 아닙니다. 점유권은 당연히 갖고 있는 상태고 점유 사용할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유 사용할 권리가 일로 왔고 역시 병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점유가 없어지겠네요. 동그라미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병은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이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그 이유는 이 점유가 상실된 게 아니고 점유 승계로 보기 때문에. 세 번째,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 등기청구권을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을은 갑에 대해서 등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을의 등청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네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점유 상할 권리를 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X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병입니다. 병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물청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사례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미등기 매수인 관련된 이야기. 자주 점유에 관한 얘기,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옳지 않은 것. 1. 점유 매개자 점유. 요거는 임대차 하게 되면 갑이 있고 을이 있게 되면 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다. 즉, 이때 점유 매개자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 그래서 임차인은 절대 점유 취득시효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 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매매 당시 무효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매매가 무효 밝혀졌다.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럼 잘 보세요. 당시에 알지 못했으니까 이때 기준 잡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러면 이 수탁자, 지금 등기가 수탁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 등기도 무효 등기입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 그러면 이 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 그러면 상속인은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니까 여전히 타주죠. 그러면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뜻은 타주점유라는 얘기예요. 상속인은 항상 보세요. 그 돌아가신 분, 그 앞분의 점유가 타주면 상속인 점유는 타주라는 것. 네 번째 거,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다.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이. 그러면 이때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여전히 타주 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자주 점유의 판단 기준은 소유자 의무는 권한 성질이 아니라 내심적 의사,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점유자 내심적 의사가 아니고 그 권한 성질에 따라서 결정할 것. 즉,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띄워볼까요?
자주 점유 판단 기준은 주관적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심적 의사가 아니고 이 권원 성질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읽으시면서 요거는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점유를 내놔라 라고 했을 때 관련된 이야기죠. 그럼 1번 악의 점유자가 점유를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점유물을 활용했다면 요거는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악의 수익자입니다. 악의. 그러면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정답. 세 번째,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런데 자, 과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실은 잘못이 없다면 과실 대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 네 번째 거, 개량하기 위해서 유익비입니다. 자, 그러면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필요비는 즉시 이게 틀렸습니다. 보세요.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점유를 내놔 반환을 요구할 때 점유자가 그동안 지출했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유효합니다. 임대인 임차했을 때 임차인의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계약 종료 후가 맞습니다. 근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는 반환, 그때 필요비, 유익비 들어간다는 거. 다섯 번째, 점유물,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될 때 악의 점유자죠. 그러면 악의 점유자 하더라도 자, 자주면경은 타주에서 책임이 경감된다? 경감되지 않습니다. 악의는 선이든, 자, 악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악의는 자주이든 타주이든 네, 전부 배상입니다. 선자씨만 현전, 선의의 자주만 현전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배상. 악의 수익자 받은 이익의 이자 플러스 그 이자 지출한 지연손해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얘기. 상린 관계에 따라서 자, 법률 규정에서 인정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 옳지 않은 것. 그러면 1번 질문은 분할입니다. 그러면 공유 관계에 있다가 토지 분할로 통행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할 같은 경우는 손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같은 경우는 공유 관계 서로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손해보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바로 정답. 통행지 소유자,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할 것이다. 네 번째 겁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다섯 번째, 자,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네,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토지 분할됐을 때는 무상입니다. 원래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은 유상이에요. 근데 분할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다음 공유 관련된 이야기. X토지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갑을병 각자 소수 지분권자란 뜻. 그러면 1번 소수 지분권자가 을병 동의 없이 3분의 1 배타적으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을은 소수죠. 소수는 그 갑한테 자, 배제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수가 있을 때 이때
반환 청구, 인도 청구는 안 돼요. 근데 방해 배제 청구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갑과 을이 협의하여. 둘이 더하면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협의했으니까 과반수 넘겠습니다. 엑스토지를 매도했다. 근데 이 매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둘만 협의했다 했을 때 그 혈은 병의 지분에 미친다? 이건 미치지 않습니다. 병은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정이 엑스토지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은 지분권자가 아닙니다. 이때 갑, 소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틀렸네요. 자신 지분 관계없이 소수라 할지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보존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다. 이때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이때 을과 병이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갑의 지분을 취득한다.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분 포기, 단독행위, 법률행위, 등기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병이 1년 이상 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때 갑과 을이 지분을 무상, 병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무상은 아닙니다. 법조문상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지 무상은 아닙니다. 띄워보겠습니다. 지분 포기, 단독행위, 법률행위. 자, 등기 취득합니다. 요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이제 지문을 뜰 수 있습니다. 지분 포기는 등기 필요하다는 것. 부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부동산 부합 위에 동산 상호간 부합도 인정된다. 옳은 지문. 동산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X. 동일한 수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동일인 수의 부동산과, 자, 이 부합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다를 때를 예상해서 인정되는 규정입니다.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국 물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송산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될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부동산도 부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공임을 분할해 가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요거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형성권,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권리. 두 번째, 공유권 청구권만이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옳은 지문. 일부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 부동산이 현물 분할됐을 때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잘 보세요. 분할 전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공유 지분만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분할 후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 저쪽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분할 후 이쪽 저쪽 다 미칩니다. 3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린 지문 정답. 네 번째 거, 법원 공유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 명할 수 있다.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자력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분할 후 다 미친다. 3번 판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설명으로 옳은 것. 1. 자,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일필지 전부 또는 일필지 일부 모두 가능합니다.
일부일 때는 도면 첨부해서 등기하면 될 것이고, 자, 선택적으로 보면 갱신 청구,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기억해 두세요. 지상물이 현존하면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 던집니다. 이때 설정자께서 yes, no, yes 하면 갱신되는 것이고 no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죠. 따라서 2번 지문은 선택적 틀렸고, 세 번째, 자, 지상권,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권, 지상권 가지고 거기다가 지상물 축조, 이래서 건물 신축하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 네, 분리 처분할 수가 있다는 사실. 네 번째, 지료 연체가 된 경우죠. 이때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양수인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이네요. 주의할 것은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전 소유자 연체분과 현재 소유자 연체분 합산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소유자 2년분 이상 연체가 됐을 때는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자,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치료 없는 지상권 설정. 즉,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때문에 지금 저당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상권 함께 가져갔을 때 이 지상권은, 네, 점유용이 아닙니다. 건물 철거용 지상권이지 토지 점유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토지 무단 점유자한테 지금 임묘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 토지 소유자 연체분, 현 토지 연체분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토지 양수인은 자, 2년분 이상이 됐을 때만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뜻. 지역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 나옵니다. 자기 토지 요역지와 타인 토지 승역지. 그래서 1번 요역지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승역지 이용하는 것을 내원한 물권. 옳은 지문. 이 토지 두 개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3번 소멸시효 정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정지 한 사람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이 소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 네 번째 거, 반환 청구권. 지역권자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내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되고 표현된 것 안에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 띄웁니다. 지역권자 반환 청구권 안 됩니다. 주의할 것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전세권, 자, 옳은 거, 일부 전세권자 전부, 나머지 건물 부분까지 경매 신청권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일부 전세, 전부 경매 안 돼요.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전세권 사용수익권을 폐지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수익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이다. 옳은 지문. 지상권, 지역권은 치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요소. 자, 전전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네, 전전세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네,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보다 선행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 관계.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들어갑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라는 것. 유치권 설명으로 옳은 것.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점유가 생명. 그런데 일본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이런 형태의 간접 점유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 인정한다. 두 번째, 매도인께서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에서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매매대금 채권은 점유하면서 그 물건 관련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다. 피담보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 전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불가분성에 반하죠.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네 번째 거,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청구권 가지고 과연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이 권리금 반환 채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네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기 때문에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 그러면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느냐? 판례 태도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 압류 후 부산 차임채권에서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전까지는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압류 후부터 미친다. 제3자가 압류했다. 그러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2번 X. 물상대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압류해주면 땡큐. 저당권 채권과 분리해서 그러면 저당권은 종이고 채권이 주면 종을 주로부터 분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옳은 지문. 네 번째 거,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종물에도 미칩니다. 부정대에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자에게 부동산 담보단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저당권 후 들어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제3취득자.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위 변제하고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 띄워봅니다. 제3자가 압류하면 땡큐. 왜 땡큐? 내가 할 것을 제3자가 압류했으니까 여전히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65번.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5억 원. 갑은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천만 원 설정. 그러면 근저당이 두 개가 있다는 뜻. 그래서 옳은 것 1번 지문. 그러면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가 체불을 이유로 경매 신청했다. 그럼 이때 이
선순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경매 신청시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네, 경락대금 완납시. 후 순위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시. 두 번째, 을이 경매를 신청해서 피담보 채권 원본 채권이 4억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면 4억 원에는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000만 원. 그러면 이 이자는 4억 원 확정된 이후의 이자죠.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이자는 근항에서 담보된다는 이야기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채권 관계는 포함이 안 되지만 확정된 금액에 대한 이 이자만큼은 당연히 담보가 될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병의 근항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이 해지했습니다. 기본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병의 피담보 채무 확정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 네 번째, 결생이 확정된 을의 채권이 6억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5억만 변제하면, 갑은 누굽니까? 채무자죠. 자신의 빚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5억만 변제하고서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이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병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4억 원이면 정은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자, 지금 보시면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의 채권, 여기 채권 최고액이 3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3억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기억하세요. 이 정은 제3시득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5번 여기까지가 물권법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